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직업은 내과 의사입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학교 선배로 정형외과 의사인데 대학교 시절부터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해서 넉 달 후에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무남 동료인 제가 의사로 나름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니까 어른들은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시고 대견하게 여기십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이제는 그리 대단한 직업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른들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이런 성장과 전문직을 가지게 된 것을 유달리 감회가 다르게 어른들이 받아들이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하지요. 아이고, 우리 유미가 어려서부터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알 정도로 총명한 아이긴 했지. 처음 널 데리러 구하원에 갔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네가 바로 이 할미 눈에 딱 들어오더구나. 어리고 쬐끔한 것이 어찌나 눈이 반짝반짝거리던지. 어머님, 어린애들은 다 눈이 맑고 반짝거려요. 소녀딸이라고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유미가 이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의사가 돼서 또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걸 우리 유미 애미도 봤어야 하는데. 어머님, 유미 애미도 저 하늘나라에 우리 유미 하는 거 보고 싱글벙글 매일 웃고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은 어째 남편인 저보다 먼저 떠난 며느리를 그렇게 애달파하세요. 그 애가 시집와 처음엔 애를 못 낳아 그리 마음고생하더니 유미 데리고 온 후론 네 사업이 힘들어 맞벌이 한다고 몸고생하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떠난 착한 아이라 내가 늘 마음에 걸리는구나. 나야 늙은이라서 속 얘기를 이렇게 주책 없이 늘어놓으니 그렇다 치지만 금슬이 유별났던 너희 부부인데 먼저 마누라 떠나보내고 이날 이때껏 혼자 독수 공방하는 네 심정은 오죽할까? 에이그. 어머님도 참. 여기서 독수공방 얘기는 또 왜 나와요? 전 우리 유미 키우고 가게 일하면서 바쁘게 살아오느라 외로운 것도 모르고 살아왔으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마세요. 유미야, 이 할미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혼자 남은 네 아버지 네가 살뜰하게 잘 챙겨야 한다. 알았지? 할미가 이런 부탁한다고 부담스럽냐? 아니에요, 할머니. 부담스럽다니요. 당연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저 아빠 곁에서 평생 살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는 핏덩이 갓난아기 시절 성당 앞에 버려졌고 천주교 산하의 고아원에 맡겨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살 되던 해에 지금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입양될 당시에는 엄마, 아빠, 할머니가 한 집에 살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정말로 끔찍하게 아끼고 예뻐해 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5년 넘게 투병을 하시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유미야, 엄마 건강이 나날이 안 좋아져서 우리 유미를 예전처럼 엄마가 돌봐주고 신경 써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하구나. 아니, 엄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가족들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엄마, 저는 할머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저도 그리고 많이 컸으니까 엄만 그런 걱정 잃지 마시고 엄마 건강만 신경 쓰세요. 네? 우리 유미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철이 들었을까? 엄마가 유미 생각해서라도 빨리 병에서 나아야 할 텐데. 엄마, 나는 지금 내가 초등학생인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내가 다 큰 어른이고 똑똑한 의사라면 엄마 병을 제가 당장 낫게 해드렸을 텐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등학생이라서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고, 유미야. 자식은 부모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란다. 네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유미,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한테 위안이고 힘이 되는데 그런 생각 절대 할 필요 없어. 그래도 엄마, 내가 유능한 의사라서 엄마 병을 낫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유미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되겠네?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할 일은 이렇게 엄마 걱정해서 엉엉 울 게 아니라 씩씩하게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엄마. 엄마가 하라는 대로 저 공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자라면서 엄마의 유방암 투병을 곁에서 지켜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래 희망이 자연스럽게 유능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부에 적성이 맞았고 뭔가 하나 목표를 세우면 악착같이 해내려는 악바리 근성이 겹쳐져서 학창시절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지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엄마가 암에 걸려 고군분투하시다 결국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저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온갖 민간요법과 식이요법. 엄마는 병을 완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마셨지요. 유미야, 엄마도 또 우리 가족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가 결국 이렇게 유미 곁을 떠나게 되었구나. 엄마가 네 곁에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아빠랑 할머니랑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한다. 약속해, 우리 딸.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우리 유미가 커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생도 되고 멋진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엄마가 꼭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네가 자라는 과정을 봐온 것도 엄마는 참 많이 행복했어. 널 만나서 엄마가 되고 또 반짝이는 순간들을 참 많이도 경험할 수 있었지. 엄마가 없어도 유미는 뭐든 잘 해낼 거다. 유능한 의사가 되겠다는 엄마하고의 약속 꼭 지켜주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난 엄마셨고 저는 저를 각별하게 사랑해 주셨던 그런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아빠는 신발 도매업을 하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사업이 기우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이었죠. 게다가 엄마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 바람에 빚도 많았던 상황이라 저는 정말 독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미야, 공부도 좋지만 좀 쉬엄쉬엄 하려무나. 그러다가 대학 가기도 전에 네가 병나겠어. 그래, 유미야. 공부고 뭐고 다 사람이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잠도 좀 자가면서 공부하렴. 너 어제도 책상 밑에 쭈그리고 잤니? 네, 그게 습관이 돼서 편해요. 유미야, 잠은 좀 편하게 자야 피로도 풀리고 재충전이 되지. 이불 펴고 편하게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저렇게 유미가 책상 밑에 쭈그리고 쪽잠을 자면서 공부하잖니. 아무리 편하게 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누굴 닮아 저리 악착 같은 건지. 저는 고등학교 수험생활 내내 편하게 이불 위에서 잠들어 본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질게 저를 채찍질하면서 공부했고 6학년 장학금을 받으며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유미야, 너 장학금 때문에 명문대학 포기하고 지금 대학으로 진학하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니?
아빠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너 하나 의대 뒷바라지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이라도 이름값이 더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만. 아빠, 이름이 좀 더 있는 대학에 가면 좋겠지만 결국 실력으로 승부하면 어느 대학을 나오든 다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 이름 있는 대학에 못 가서가 아니라 제가 장학금 받고 싶어서 제 선택에 의해서 대학을 택하는 건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입시 후에 명문의대 한 곳과 일반 국립의대 한 곳에 동시에 합격을 했지만 6학년 장학금 혜택이 있는 국립의대를 선택했지요. 지금도 그 선택에 큰 후회는 없습니다. 6년 동안 비싼 의대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건 저나 아빠를 위해서나 너무 현명한 선택임이 분명하니까요. 야, 유미, 너는 아무리 의대생이라지만 너무 심하게 공부만 하고 사는 거 아니냐? 왜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불만이세요? 응, 불만이다. 너하고 가끔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은 사심이 있어서 말이야. 선배 사심 때문에 제가 공부를 덜 해야 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선배 같은 금수저는 쉬엄쉬엄 공부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사심은 다른 사람한테 가지세요. 저는 선배가 그런 고백 공격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고백 공격. 암튼 이래서 유미 네가 나는 좋다니까. 독서를 하는데도 하나도 밉지가 않아. 그런데 어쩌냐. 내가 우리 과에서 고백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네가 유일한데.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서도 저는 그 흔한 소개팅 한번 하지 않고 공부와 과외 아르바이트 딱 이 두 가지 일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악착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다가오는 선배로 인해 팔자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커플로 대학 시절 내내 연애를 해오다가 저나 남자친구나 전문의 자격을 모두 취득하고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힌 요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고요. 유미야,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 어머님께서 봉사활동 평생 해오신 분이라면서? 나 어른들 앞에서 긴장하는데 그날 잘 보여야 할 텐데 좀 걱정이다. 천하의 전유미가 긴장을 다 하고 그래? 우리 부모님 널 보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야. 네가 입양이 되어서 지금 아버님과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너를 더 좋게 보셨어. 아무 걱정 말고 기분 좋게 인사드리러 가자. 저는 그렇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안개꽃 다발을 한아름 사들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의사였고 또 남자친구의 할아버지도 의사로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지요. 그런 남자친구의 배경을 듣고 할머니께서 괜한 노파심으로 그런 걱정도 좀 하셨습니다. 예, 유미야. 듣자 하니 네 남편감 될 사람 집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면서 그런 집안에서 혹시나 우리 집을 성에 안차 하면 어떻게 하나 할미는 걱정이 되는구나. 할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돈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분들 아니라고 들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고 평생 아버님 일하는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 위해 발 벗고 봉사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셨고요. 그건 그렇다 해도 결혼은 어쨌든 현실이고 서로 조건을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어 나서 그게 혹시 네가 시집 가는데 방해가 되진 않겠지?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우리 유미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받겠어요? 어디 내놔도 꿀릴 거 없고 아깝기만 한 딸이구만. 그렇지, 유미야? 역시 우리 아빠. 할머니, 아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네? 그렇게 아빠와 말은 했지만 솔직히 걱정 반 설레임 반의 마음으로 찾아간 인사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유미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유미로구나. 반갑다. 어서 들어오렴. 오늘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너희 어머니가 정말 오랜만에 솜씨 발휘해서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두셨으니 배불리 먹고 천천히 놀다 가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첫 만남에 저를 아주 많이 반기고 환대해 주시더군요. 한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커피까지 마시고 설거지를 하려는 저에게 아이고 얘야 놔두렴.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날인데 너를 설거지 시키면 아마 우리 집 남자들에게 내가 두고두고 욕먹을 거다. 설거지는 둬요. 뒷정리는 남자들이 담당할 테니까. 여자들은 후식 먹으면서 담소나 나누구려. 설거지 질색하는 양반이 며느리 앞에서는 좀 다르게 보이고 싶으신가 보우? 참, 내가 주말마다 설거지 당번인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진수야. 어서 일어나서 뒷정리하러 가자. 길게 앉아있다가 너나 나나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 그럴까요, 아버지? 유미야, 편하게 과일 먹고 있어. 설거지 얼른 하고 올게. 화목하고 살가워 보이는 남편 집안의 분위기에 저도 긴장을 풀고 시어머님 되실 분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미야, 사실은 너와 둘만 기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시어머니를 보자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 다시 좀 긴장이 되는 것이 사실이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오기 전부터 너에 관해 나는 좀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이상하게 오해하지는 말고 너에 관해 뒷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편하게 하세요. 널 기다렸어. 이거 한번 열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시는 겁니다. 어머님, 이건 통장 같은데 이걸 왜 제게... 저는 결혼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뭐 예단 비슷한 의미로 통장을 주시는 건가?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며 찬찬히 그 내역들을 읽어보는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거 보니까 30년도 훨씬 넘게 부은 통장이네요? 이거 설마 혹시... 그래, 네가 영민한 애라 그런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아챈 것 같구나. 그 통장 명의는 알다시피 마리아 수녀님 명의인데 네 친엄마께서 네가 지금 부모님께 입양된 해로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달 네 앞으로 일정한 금액들을 입금한 통장이란다. 제가 울다 쓰러질 때까지 붙잡고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통장은 저희 친엄마께서 제 앞으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차곡차곡 입금을 이어온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제 생일, 운동회 날, 소풍날, 졸업식과 입학식, 대학 입시를 치르기 전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추석과 설날 등 입금 메시지도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유미 파이팅, 경축 전유미 의대생,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추석, 졸업 축하해 등 기념일과 그날의 성격에 맞는 짧은 인사 문구가 입금 메시지를 대신하고 있었지요. 엄마는 저와도 친분이 깊은 수녀님을 통해 그렇게 30년 넘는 세월 동안 저에게 의미 깊은 날마다 돈을 입금했던 것입니다. 빛바랜 통장의 표지 위로 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렇게 엄마의 흔적을 품고 있는 통장을 손으로 쓸어보는 제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너희 친엄마와 나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단다. 그때는 네가 나의 며느리가 될 거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너희 엄마를 처음 만난 건 우리 집 양반이 운영하는 병원에 네 엄마가 입원하시고부터였지. 저는 아무런 연락처나 주소도 남기지 않은 상태로 제가 성당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 얘기만 듣고 제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버리셨구나. 영영 나를 찾을 생각 같은 건 없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통장을 받아들고 보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겠네요. 대체 저희 친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미야,
네 엄마는 절대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애초에 널 아주 잠시만 고아원에 맡기셨다가 다시 데려올 계획이셨는데 불행히도 널 데려올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입양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시어머님을 통해 듣게 된 저의 친엄마 사연은 너무나 기구하고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셨을까? 그런 시간들을 버티셨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고 모진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셨어요. 알고 보니까요, 저희 친엄마는 저를 낳았을 당시 갓 20을 넘긴 미혼모였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가 저의 친부였는데 무책임한 그 사람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종적을 감춰버렸고 엄마는 혼자 몸으로 저를 낳으셨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는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셨는데 저를 낳고 난 뒤에는 힘들긴 해도 외할머니 도움을 받으면서 저를 키울 생각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를 낳고 100일이 채 안 되었을 때 설상가상 네 엄마의 할머니께서 노환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이다 뭐다 병원비도 많이 드는 데다 생활비까지 벌어야 해서 네 엄마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구나. 할머니 투병하시는 동안만 너를 잠시 고아원에 맡겨야 하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엄마의 사정과 연락처를 남기고 성당 앞에 저를 놓고 가신 엄마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갓난아기였던 저를 발견한 것이 지금껏 제가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며 이모처럼 따르는 마리아 수녀님이셨고요. 엄마는 그렇게 수녀님과 종종 연락도 하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저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1년쯤 지나 힘들게 투병하시던 엄마의 외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엄마는 저를 데리러 오기 위해 당장 성당 산하의 고아원으로 달려오셨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너희 엄마가 널 데리러 고아원으로 오던 길 하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중상을 입고 마셨다. 그때 사고를 당해 네 엄마가 입원하셨던 병원이 우리 집이 운영하던 정형외과였어. 엄마는 사고를 크게 당해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앞으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적지만 제 돈벌이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당장 우리 유미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제 몸이 이렇게 성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려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수녀님. 자매님,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매님의 딸을 향한 진심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님은 너무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아주 다복하고 인품 좋은 가정에서 최근 따님을 입양하고 싶어 하는데 그쪽 가정으로 따님을 보내시는 건 어떻겠어요? 제 딸을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내는 건 제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입니다만 제 처지가 이런데 무슨 고집을 부리면서 말리겠습니까? 수녀님께서 좋은 가정이라 하니 그 말씀을 믿고 저희 딸을 부탁드릴 수밖에요. 그만 우세요, 자매님. 자매님은 따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따님분이 잘 클 수 있는 가정에 따님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잘 알아요. 그만 울고 얼른 추스르세요. 건강을 회복해야 자매님이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라도 따님을 다시 만나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모님에게 저를 입양 보낸 거였습니다. 너희 엄마가 처음에는 거의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던 건지 아님 네 어머님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인지는 몰라도 1년쯤 지나 네 어머님은 정상인처럼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셨단다. 후에 수녀님을 통해서 그때의 일을 전해 들었는데 저희 시부모님께서 그때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환자였던 저희 엄마에게 거의 무상으로 치료를 지원해 주셨더군요. 네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란다. 유미야, 네 시어머님께서
그 옛날 네 엄마가 거의 다리를 하나도 쓰지 못했을 때 수술비며 재활치료를 무료로 지원해 주셨고 매일이다시피 병원에 나와 기도해 주시고 재활운동도 몸소 도와주시는 바람에 네 엄마는 기적처럼 다시 걷게 되신 거란다. 시아버지는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선뜻 의료비를 지원해 주시는 선행을 자주 베푸셨고, 시어머님께서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능력을 병원의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도와주시는 봉사를 평생 해오셨다 하더군요. 네 시어머님은 병원장 사모님이면서도 젠체하거나 유세 부리는 일 하나 없이 평생을 그렇게 병원의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봉사를 해오신 분이란다. 병원 밖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봉사도 틈만 나면 다니셨고, 그렇게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그 옛날 엄마가 기적적으로 다리를 회복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저는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에 어떤 인사를 드려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엄마에게 그런 고마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어머님이셨다니. 이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신다니 너무 감격스럽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다, 얘야. 나에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나는 그저 내가 늘 해오던 일을 그때도 했을 뿐이고,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예사롭지 않게 얽히려다 보니 마침 그분이 네 친어머니셨던 거지. 안 그러냐? 저는 그렇게 시댁의 첫 인사를 간 자리에서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선배, 자기 어머님이 우리 친엄마의 은인이셨다니 아직도 얼떨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엄마 나한테도 말씀 안 하셨는데 유미 너에 관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 자기 친엄마에 관해서도 마리아 수녀님 통해서 애진작 아셨던 것 같고. 그런데 왜 미리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거지? 그 이유를 아직 모른다는 거야? 아, 자기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도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자기 할머님, 자기를 고아원에서 입양하면서 그런 조건을 거셨다고 하네. 자기 친부모님과 연락이 닿더라도 자기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건 원치 않으신다고 말이야.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이유 나는 알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실은 우리 부모님께 나 이전에 입양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해. 그 남자아이는 100일 안 되었을 때 아주 가난아기일 때 입양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쯤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부모님께 갑자기 아기를 돌려달라고 엄청 사정했다는 거야. 친부모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기를 돌려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난감하고 속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돌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 저희 부모님께는 저 입양 전에 이런 사정이 있었고 해서 이런 비슷한 과오와 상처를 다시 반복하기 싫어서 할머니께서는 수녀님께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원장 수녀님, 혹시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행여 나중에라도 우리 유미 친부모가 나타나 유미 소식을 묻거든 일체 그런 정보를 전달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현재 양부모님께 언제나 의사를 먼저 여쭙고 절차를 진행하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늙은이 노파심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실은 유미 전에 입양한 아이를 거의 반년 넘게 키웠는데 친부모가 나타나 도로 데려가 버리는 바람에 아들 내외 부부가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 자식 내외가 불임이라 마음고생을 많이 한 아이들인데 그렇게 마음으로 낳은 아이마저 도로 돌려보내고 보니 후유증이 엄청 심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제 자식들 마음에 못 박는 일 하고 싶지 않아 그럽니다. 지금 가족분들께서 유미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신데 할머님 뜻은 제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로 저희 엄마는 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저를 한 번도 보러 오거나 연락 자체도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속만 끓이며 애타하셨을 친엄마 마음을 생각하니 그 역시 억장이 무너지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저는 시댁을 나와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당장 마리아 수녀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유미야, 네가 어쩐 일이니? 결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더 예뻐졌구나. 수녀님, 저 오늘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 제 친엄마 관의 얘기 다 듣고 오는 길이에요. 저희 친엄마 지금 어디 살고 계신가요? 유미야, 지금 내가 그런 말을 너에게 해주기가 참 곤란하구나. 네 할머니와의 약속도 있고 게다가 지금 네 어머니 상황이... 수녀님, 제가 어린애라면 모를까 저 이제 다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앞둔 데다가 이제 와서 제가 친엄마를 만난다고 해서 저희 할머님이나 아빠가 반대를 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발 저희 엄마 어디 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네 엄마가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되려 어머니 쪽에서 불어 내게 지금 상황을 말하지 말았으면 하셨지만 그랬다가 또 유미 네가 평생 마음 아픈 일이 될 것 같구나. 저희 엄마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실은 네 어머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단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지 거의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요즘 병세가 많이 악화되셔서 더 늦기 전에 유미 네가 엄마를 한번 뵙는 것이 좋을 듯하구나. 저는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친엄마라는 존재에 관해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다니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찾아가 곁에 있어 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요. 수녀님께 엄마가 계신 병동의 주소를 받아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래는 미리 예약한 방문객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자분 상태도 많이 위중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일단 오늘은 면회를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딸입니다. 저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 딸 전유미가 엄마를 뵈러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간호사에게 말하고 면회실에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던지요. 간호사가 엄마를 모시고 오는 그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 마치 억겁의 시간이라도 되는 양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면회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탄 엄마가 수척한 모습으로 면회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가 유미 맞니? 정말로 우리 딸 유미 맞아? 네, 엄마. 저 유미예요. 엄마 딸 유미요. 전 엄마가 살아계신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엄마가 멀지도 않은 제 지척에 계셨다니. 엄마. 유미야, 내 딸 유미. 엄마 아기 우리 유미. 이게 설마 꿈은 아니겠지? 간호사 선생님, 이거 꿈 아니죠? 제가 약기운 때문에 또 헛것 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지요? 이거 꿈 아니고 생시예요. 따님이 어머님 보시러 온 거 맞고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세상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혹시나 어딘가 잘 살아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도 저 언제나 엄마가 너무 사무치게 보고 싶었어요. 엄마. 유미야, 미안하다. 이렇게 엄마가 멀쩡히 살아 숨쉬면서도 널 보러 한 번 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널 버리려고 해서 그리한 것은 아니란 것을 제발 알아주길 바란다. 엄마, 그간의 사정은 시어머님 되실 분과 수녀님께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저 엄마에게 아무런 원망도 억하심정도 없어요. 그저 이렇게 살아계신 거 보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도 조금만 더 일찍 제게 연락을 좀 하시지 그랬어요. 미안하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내가 마음 편하게 널 찾을 수가 없게 만들었단다. 암 선고를 받고 나선 더더욱 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지. 평생 엄마 노릇 한 번 하지 못하다가 죽을 때 다 되어서 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염치 없는 일같이 느껴져서 말이다. 생전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은 참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가만히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전 엄마의 얼굴을 참 많이도 닮았더군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 얼굴에 주름이 늘어난다면 엄마의 얼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와 붕어빵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폐암 말기의 엄마의 건강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을 의사인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었지요. 저는 엄마와 그렇게 눈물의 상봉을 하고 난 뒤 곧장 병원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엄마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엄마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지요. 아빠와 할머니에게도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대체 무슨 일이니? 너 설마 인사 다녀온 네 시댁에서 무슨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던 게냐? 유미야, 눈은 퉁퉁 부어서 너 설마 울었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다 솔직하게 말해라.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그런 일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제 친엄마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간의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고 아빠와 할머니께서는 무척 놀라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옛날 나의 그런 부탁으로 평생 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니. 유미야, 이 늙은 할미가 죄인이로구나. 애미란 세상 누구보다 다 지속으로 낳은 자식 상처가 먼저란다. 해서 이 할미도 네 아빠와 엄마가 받을 상처가 걱정돼서 노파심의 수녀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 약속을 지킨다고 네게 평생 연락도 못하셨다니 내가 너무 죄송하구나.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엄마에게 가서 못다한 효도도 하고 간호도 해드리렴. 유미야,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내막을 알았더라면 아빠라도 진작에 네 친엄마 소식을 좀 알아볼 걸 그랬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빠. 지금이라도 제 입장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아빠의 허락까지 받게 되었고 당장 엄마가 계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를 돌봐드리던 간병인은 그만두시게 하고 제가 간병인 역할을 자처했지요. 유미야, 엄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네가 일생을 팽개치고 엄마 간호에 올인하겠다는 건 엄마가 바라는 바가 아니야. 엄마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엄마, 제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전 제 양어머니도 암으로 일찍 여의고 엄마 품이 늘 많이 그리운 채로 사춘기와 유년기 시절을 보내왔어요. 세상에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친엄마가 이렇게 버젓이 계신데 저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엄마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라도 더 곁에서 엄마를 간호해드리고 돌봐드리는 거예요. 미안하고 고맙다. 유미야, 넌 엄마 품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정말 훌륭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잘 컸구나. 엄마는 이제껏 살아오며 내 인생이 박복하고 모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너 같은 딸을 낳아서 내가 키우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너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저도 이제 그만 올게요. 우리 남은 시간 못다한 얘기들 하면서 재미나게 지내요. 네? 저는 그렇게 엄마의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간들을 담당 의사로, 간병인으로, 그리고 잔소리 많이 하는 살가운 딸로 엄마 곁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네가 입양되고 나서 한 4년쯤 지난 시점에
엄마는 가정을 꾸렸단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딸도 한 명 태어났어. 엄마, 그럼 저한테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동생은 너의 존재를 예전부터 알고 있어. 그 애는 지금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사는데 일찍 결혼해서 아들이 한 명 있단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아픈 바람에 내 간호를 못 해준다고 많이 속상해했지. 그 애 이름이 뭔가요? 유선이. 네 이름 유미에서 돌림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유선이라 지었어. 유선이한테 엄마 제가 잘 돌봐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많이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안 그래도 유선이가 네가 요즘 내 곁에서 날 돌봐준다는 걸 알고 마음이 많이 놓인다고 하더구나. 유선이도 빨리 보고 싶네요. 엄마, 그럼 엄마 남편분은요? 그 사람과는 10년 전에 사별했다.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엄마는 그렇게 재혼한 남편과도 사별한 후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오셨더라고요. 동생 유선이를 키워야 했고 또 그 엄마의 남편이란 분이 남기고 간 빚도 고스란히 엄마의 몫이 되어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보험 일을 하면서 실적이 좋은 편이라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내 선에서 해결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 엄마가 이래봬도 보험 요왕도 3번이나 넘게 했어. 보험 일을 하면서 집안의 빚도 갚고 네 동생 유선이도 공부시키고 그리고 네 통장으로 가끔씩 그렇게 돈도 보낼 수 있었고 말이야. 엄마 사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그렇게 저를 저버리지 않고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 시어머니 통해서 엄마의 그 30년 넘는 통장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입장에선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단다. 매일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고 네가 보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엄마 처지에서 널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널 볼 날이 올 거라 생각했고 그런 날이 왔을 때 너에게 엄마로서 최소한 널 잊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엄마 나름 그런 방법을 택한 거야. 엄마 마음은 이제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제게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바람 쐬러 다녀올까요? 병원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도 그러면 좋겠지만 내 건강 상태가 혹시 멀리 놀러 나갔다가 너 힘든 일만 만드는 일이 생길까 봐.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 딸 직업이 의사잖아요. 제 선에서 엄마가 혹시 갑자기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엄마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여행 장소는 단풍이 한창 아름다운 화담숲이었어요. 유미 너를 낳은 계절이 가을이어서 네가 태어나던 날 이렇게 단풍이 참 고왔는데 그래서일까? 해마다 붉게 단풍이 물들 때면 유미 네가 태어나던 날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했지. 네 손을 잡고 이렇게 단풍이 고운 길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소원 성취하는구나.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나는 봄을 가장 좋아하는데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쓸쓸하고 그런데 봄은 따뜻하고 또 꽃이든 이파리든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라 좋아요. 그럼 엄마도 봄. 엄마는 유미 네가 좋다는 것이면 다 좋으니까. 엄마, 우리 저 나무 아래서 사진 찍어요. 뒤에 경치도 너무 좋고 사진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처음으로 단둘이 사진도 찍고 가을 경치도 실컷 구경하고 정말이지 평생 기억에 남을 단풍 구경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은 여행을 다녀오고 난 그날 밤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유미야,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어서 참 고맙다. 죽기 전에 네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게 늘 노심초사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엄마는 살아생전 소원을 다 이루고 저 세상으로 간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고 또 좋은 남편감을 만나 결혼한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 엄마, 그래도 조금만 더 내 곁에 계셔주시면 안 돼요? 엄마도 네 곁에 조금 더 있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구나. 유미야, 사랑한다. 내 딸 꼭 행복해야 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엄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떠나는 길 엄마의 표정이 편안하고 따뜻해 보여서 마음이 조금 놓였달까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저는 얼마 뒤에 선배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데 혼주석의 빈 자리를 보자니 마음이 저려왔어요. 저 자리에 엄마가 살아서 앉아 계시다면 참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더군요. 유미야, 좋은 날 신부가 너무 울면 사람들이 흉본다. 일찍 돌아가신 엄마도 그리고 네 친엄마도 오늘 네가 울기보단 활짝 웃길 원하실 거야. 네, 아빠. 저 안 울고 씩씩하게 입장할게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 저는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30년 넘은 그 통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에 이끌려 저는 마지막으로 그 통장을 가지고 통장 정리를 한번 해보았답니다. 이제 더는 엄마의 흔적이 찍힐 리 없는 통장이었지만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에 어찌 보면 미련스런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ATM 기계 안에 들어간 통장에 뭔가가 기장되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의아한 마음으로 ATM 밖으로 나온 통장을 열어봤을 때 저는 엉엉 소리를 내며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30년 통장 그 마지막 줄에는 그런 입금 내역이 기장이 되어 있었어요. 내 딸 결혼 축하해.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결혼식을 잊지 않고 마지막 입금을 하시고 그런 문구를 넣어두신 겁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남편이 다가와 꼭 끌어안아 주더군요. 자기야,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당신 결혼을 축하해주고 떠나셨네. 어머님 참 멋있는 분이다. 그렇지? 그러게.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내 걱정만 하신 것 같아. 병세가 악화되어서 통증도 심하고 엄마 건강 살피기에도 여력이 없으셨을 건데 엄만 끝까지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셨어. 난 나를 키워준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애초에 날 낳아주신 엄마는 날 버리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남모르게 원망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늘 나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신 걸 하나도 몰랐어. 이제 그만 울고 우리 탑승장 안으로 들어가자. 보안 검색 때 통과하려면 또 대기줄이 무척 길어 보이더라. 응?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그렇게 겨우 울음을 그치고 남편 손을 잡고 공항 검색대가 있는 탑승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 공항 안에서 큰 의미 부여 없이 통장 정리를 했다가 저는 그렇게 폭풍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지요. 눈물을 닦으며 탑승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래도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져 오는 걸 느꼈어요. 더는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셨던 엄마. 엄마를 볼 수 없던 시간들 속에서도 엄마는 늘 저를 생각하고 사랑하셨듯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활짝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탑승장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엄마는 제가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기 좋아하실 테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